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름 쉬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반기 말에 대한 그 마감 매도 물량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난 6개월 동안 참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에 대한 명분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하락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5%대 낙폭을 좀 보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반대급부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주도주의 결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너무 이제 소외받았던 쪽으로 이제 수급 순환매가 나타나다 보니 지수는 약하지만 종목에 어떻게 보면 수급을 받아가는 확산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저는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크 종목군들이 일부 쉬어가는 것을 이용할 건데,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덥석덥석 잡기란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정리를 해놓는 시간으로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리를 하는 날로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급등하는 모습이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다시 또 빠지냐. 네. 화요일 날에 이런 큰 폭의 하락폭이 나왔던 날이 다시 한번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토리 자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렇죠. 부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보니까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우리 시장에서 투자의 가장 주체가 되는 수급이 개인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시장이 굉장히 강했을 때 코스피를 매도를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투자의 정석, 올라갈 때 팔고 빠질 때 사라. 이 부분을 참 잘 지켜주고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개인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들, 전반적인 수급도 한번 짚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게 참 그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루 걸러 하루 움직이는 장세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매매 전략이 정확하게 부합하죠. 반대로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방향성이 정해져서 쭉 가게 되면 사실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수익은 적게, 손실은 크게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이거든요. 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 며칠은 정말 잘 해내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는 외국인 혹은 기관의 수급을 쫓아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라는 의견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말 전례 없는 실적을 보였죠. 지난 분기도 아마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도 역사상 가장 높은 실적을 또 내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위치는 어떻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밑에 있는 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상단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얼마만큼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조정을 두려워할 건 아니고요. 물론 이번 주에 너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건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사더라도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견뎌내야 되는 불안감과 압박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명분이 없는 쪽이 아니라 이쪽은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나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식을 사줘. 이런 명분이 지금 확실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폭에 저는 너무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락할 때 샀어야 했다. 이런 껄껄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만은 좀 참아보자. 적어도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6월 반기 마감은 좀 지나고 수요일부터 적극적으로 사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일단 시장이 워낙 당일마다 색깔을 바꿔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압박감을 계속적으로 좀 받으실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반기 말 우리가 리밸런싱이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가 포지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반기 그럼요. 말이라고 한다면 네. 한 수요일쯤, 다음 주 네. 수요일쯤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까지는 한번 좀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다 반도체 투톱이시니까 네. 이 온기가 바이오로 갈까? 2차 전지로 갈까? 전력으로 갈까? 조방원으로 갈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역시 반도체 안에서 또 돕니다. 소부장으로 갑니다. 소부장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힘이 강하지는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소부장 기업들 원익 IPS가 확 치고 올라가더니 그 밖의 종목들 뭐 PSK도 그렇고 심택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치고 올라갑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 당연한 건데 원래는 같이 갔어야 됐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갔어야 되는데 시장 자체에서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을 덜어서라도 무엇을 먼저 살까라고 하면 최근 2주 동안은 누가 뭐라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던 것 같아요. 해서 그동안 못 갔었던 소부장주들이 수급의 공백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의 수급만 들어와도 절대적인 이 숫자의 증감률을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상현상은 아니고요. 당연히 나와야 하는 수순인데 순서가 조금 뒤로 밀린 것일 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됐던 건 굉장히 많았지만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도 그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뉘앙스를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장의 점유율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오려고 서로 공격적인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어필했어요. 우리 이만큼 증설해. 그러니까 너희들 물건 필요하면 우리한테 발주를 줘야 돼.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진 않습니다. 증설이 자칫하면 높아진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LTA라고 하고 전략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매출에서 50%가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8년까지도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TSMC처럼 칩메이커 기업들도 증설에 대한 속도를 그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TSMC가 여러분들 큰 조정 없이 수년 동안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사결정권을 TSMC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TSMC 말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힘으로 가격을 결정해왔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뭐였어요? 증설을 본인들이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속도를 낼 때도 있고 속도를 늦출 때도 있고 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칩메이커 기업들도 이제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단에서 그럼 장기 계약에 대한 물량이 많아지면 어때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증설의 속도를 빠르게 당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장기 계약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전보다 수량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증설의 속도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이클 산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해놓고 사이클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사이클의 진행함과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본인들 스스로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소재와 부품과 장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보실 땐 두 가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가장 가까운 쪽,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공급을 못하면 다른 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부품들이라면 희소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내가 공급 안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을 받기 어려운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저는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건식 식각 장비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VM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쭉 들어보니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우위를 그들이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증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계속 우호적인 환경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소부장 기업들을 볼 때는 메모리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상당히 깊은 기업들과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VM이라는 기업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소부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그 안에서 좀 돌고 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VM, 원익, IPS, PSK 다 강한데 일단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 우리가 네. 전공정, 결국 증설 관련돼선 전공정 기업 라인들이 가장 빨리 수혜를 본다라는 그 그렇죠. 스토리는 납득이 되는데 한 가지는 오늘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판주들 쇼티지 이야기 나오면서 시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본부장님, 증설 이야기 나오니까 전공정 기업들이 이렇게 시세를 받아가니까 지금 기판주들 쉬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2분기 실적 때 기판 쪽은 상대적으로 좀 확인하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다. 일단 첫 번째로 기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여지는 없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판이라고 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근데 삼성전기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심텍과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TLB. 결국에 이제 숫자를 보기 전에 주가가 먼저 튀어오른 쪽은 다가오는 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준이 엄격할 수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세요. 아마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다들 관망한 상태에서 그래 너 실적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쵸. 보자. 이런 시선이 쏠렸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즐길 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주가가 생각보다 먼저 빠르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주가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낼 겁니다. 우리나라 기판 주들 그리고 전 세계 기판 관련한 기업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반도체는 여러분 소재만 있다고 해서 장비만 있다고 해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걸 올릴 수 있는 베이스 다이 혹은 그 기판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칩들이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판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판의 쇼티지도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D램과 낸드 플래시 HBM을 보는 것처럼 그 기준을 기판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까칠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들에게는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판 쪽이 안 좋다기보단 기판은 다음 분기 실적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만약에 그 박스권을 노려본다면 하단을 우선 확인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 하단에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이건 기업의 좋고 나쁘고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전체 매출에서 기판이라고 하는 제품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보면 1순위는 심텍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대덕전자, 그 다음엔 코리아 서킷, 그리고 이제 TLB는 기판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또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변동성을 더 감안을 해보면 TLB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가는 게 조금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판주들 충분히 업황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하방 지지력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좀 지켜보고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말씀해 주셨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좀 특징 있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의 시간이 좀 돌아오나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이슈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우리가 국민성장펀드 관련돼서 처음으로 네. 투자 유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프리마켓에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근데 본장이 시작되고 나서 하락 반전으로 또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래도 3%대 시세 이어갑니다. 네. 한번 짚어주세요, 본부장님. 한올 바이오파마는 미국의 상장사인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네. 기업과 사업의 연결성이 굉장히 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볼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바이오 시밀러로 대체되는 쪽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AMD 바이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쪽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들을 제외하고 임상 파이프라인을 볼 때
그냥 단일 기업 기준으로 기술 수출에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요쪽과 그리고 미국의 상장사와 협업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쪽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엔 누가 있느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더 중요하죠. 네. 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볼 때 뭐가 중요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차 전지 볼 때 뭐가 중요해요? 셀 3사 기업이 좋아야 낙수 효과를 받는 이등주, 삼등중이 간다. 로봇주 볼 때 현대차가 가야 현대모비스 그리고 HL만도 이란 기업이 간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뮤노반트와 사업을 하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 또한 충분히 지금은 시장의 영향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상대적으로 지수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 코스닥 지수로 수급이 일정 부분만 받쳐주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이 상승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를 보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존의 판매 중인 의약품들이 안과, 피부질환,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예요. 감기 환자 수가 많을까요? 암 환우 수가 많을까요? 하면 결국엔 환자 수 기준으로 보면 감기와 같은 이 질병들이 월등하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술력은 또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감기 치료제보다는 암 표적 항암제 시장이 더 기술력은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주가는 기술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의 규모 파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과 질환, 피부 질환, 기술력의 뭐 높고 낮음은 그건 나중 이야기고 얼마나 그 시장의 규모가 큰지 여부를 좀 바라본다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속해 있는 이쪽의 그 질환들은 굉장히 또 범위가 넓어요. 그렇기에 저는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으로서도 한올바이오파마가 좋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신다면 현재 흐름을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특히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게 추후에는 표적 항암제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해서 짧게 보시기보다는 전 한올바이오파마 좀 긴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올바이오파마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이뮤노반트와 이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뮤노반트도 신고가를 경신해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이 꿈꿔지는 기업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당연히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이 깊다라고 한다면 시세적인 측면에서 시장은 긍정적인 시각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좀 한올바이오파마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하는 동안 또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좀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일단 이 부분은 또 금요일 증시이고 전반적인 큰 악재가 없이 수급에 대한 요인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오후장 가서 좀 진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쪽에서 두 가지의 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개별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만약에 코스닥 지수의 승강제 제도 그리고 정책 자원으로서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느 섹터를 정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 반도체 소부장이냐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 각각 나름의 장단점들이 지금 명확한데 사실 여기서의 가장 우선순위는 반도체 소부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을 제외한다면 나는 제약바이오 할 것이냐 아니면 2차 전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외의 섹터를 할 것이냐 한번 일단 첫 번째로 골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를 지금 컨택을 하고 싶다. 제약바이오를 이제는 한번 볼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차트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이걸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로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엔 내가 지금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회복 혹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만한 내러티브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을 저는 순서대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선 한올바이오 파마는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이뮤노반트하고의 연결성,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차트, 그러니 여전히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의 선택이라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조정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매수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SAFA 플랫폼, 그러니 이 체내 반감기를 조금 줄여주는 것, 약효를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늘려주는 이 기술, 이 플랫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워낙 높은 거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기술이 어디에 많이 그러면 확장성을 가지고 발전을 할 거냐, 비만 당뇨 치료제인 거죠. 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 제형, 그런데 이 제형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추후의 이야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내 배에 주사를 넣는 것과 한 달에 한 번이면 되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 재작년에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SC 제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엉덩이에 주사를 맞냐, 팔뚝으로 맞냐, 링겔로 맞냐, 패치형으로 맞냐, 요 차이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들 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수천억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을 완성한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의 기술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더 나은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그런데 악성 매물을 또 소화해야 되는 부담이 가장 큰 쪽도 에이프릴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 사항이 조금 갈릴 수는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 특징주로 좀 살펴주셨는데, 결국 에이프릴 바이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본부장님도 짚어주신 부분이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렇죠.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력을 갖고는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회사의 앞으로 방향성, 세상에서 무언가 이 회사의 기술력이 또 더 인정을 받을 때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고난을 같이 겪어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 나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원한다. 네. 그럼 앞서서 특징주 한올바이오파마가 좀 더 탄력 있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성향에 따라서 좀 참고를 해 주자라는 그렇죠.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반도체 쪽으로 역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VM이요. 요즘 VM이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상승세가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코스닥이 지금 2.9% 빠져요. 네. 근데 VM은 13.5% 탄력 나옵니다. 본부장님, 더 갈까요? 이게 참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상승하니까 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VM의 주가가 동일하게 흐름을 보였다면, 저는 더 높은 수익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VM으로 베팅을 하는 게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VM이 가는 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우선 이 기업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장비 기업입니다. 장비 기업이고 건식 식각 장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만들었던 장비가 아니라 일본에서 계속 직수입해왔던 장비입니다. 그럼 이걸 VM은 뭘 한 거죠? 국산화에 네. 성공을 했고, 이 국산화를 그냥 모방했다고 표방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보겠죠. 그러면 생산성을 따져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장비와 지금 VM이 만드는 장비 두 기업들 중에 누가 더 생산성이 더 좋을까? 수율이 좋을까? 그럼 여기서 지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 쪽에서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VM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시장에 가장 또 핫했던 뉴스가 뭐예요? 호남 지역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 공장 투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는 클린룸 관련주가 각광을 받겠죠. 두 번째로는 전공정 관련주가 각광을 받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 밸류적으로 조금은 저렴해 보였었던 VM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임을 감안을 해보면 참 없으신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쫓아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일단 기다려보죠. 어떤 걸 기다려보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할 때 만약에 VM이 쉬면 그때는 저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 하락에 따른 반등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나올 때 VM이 추가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면 네. 저는 그때는 VM에 대한 추격 혹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꽤 유효할 수 있겠다. 대신에 손절 라인은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이탈하면 안 된다. 오. 이탈한다고 해서 무너진다 그건 아니지만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은 10만 원을 잡고 그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에서 저는 플레이를 하는 게 매매 전략으로서는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건식 식각 장비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이고 또 기술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냥 국산화 됐다라가 아니라 계속적인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VM 계속적인 상승세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살아날 때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 삼을 수 있겠고요. 또 10만 원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손절선을 잡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 10만 원 이탈하면 많이 빠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10만 원이 이탈하게 되면 조금의 조정 시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전략 좀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도 본부장님이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 그리고 눈여겨보고 좀 봐야 되는 종목 어디로 찾아보셨나 궁금했는데 한스바이오메드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한스바이오메드뿐만 아니라 LNC바이오 아니면 현대백화점 아니면 달바글로벌 이런 쪽이 요새 전체적인 지수 흐름 대비해서 잘 방어를 좀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쪽이 어떤 일을 하느냐? 뭐 피부, 회복, 혹은 뷰티, 미용 이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스킨부스터 시장인 거죠. 물론 예전보다 좀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졌다라는 게 워낙 경쟁사들이 쟁쟁하다 보니까 어느 한 기업이 확 치고 가기에는 여기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 생각을 해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명품 쇼핑하는 게 그렇게 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시술 받을 때도 그동안에 비용이 조금 부담돼서 못 받으셨던 분들이 이 시술 같은 것도 쉽게 받아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셀르디엠이라고 하는 스킨부스터에 대한 사용량 자체가 국내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 국내 수요량 전체가 국내 소비자가 아니라고 해요. 국내에 오신 해외 소비자들이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킨부스터 시장 자체가 이제는 성수기로 진입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여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만약 포트폴리오가 너무 기술주 쪽으로 아니면 너무 로봇이나 이러한 최근에 주도 업종으로 몰려 계시다면 일부 비중만큼은 이렇게 피부 미용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6월 19, 22, 23, 24 대량 외국인의 매수세가 바닥에서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만약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돌파 시에는 1차는 3만 5천 원, 2차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에요. 더군다나 밀려 내려오게 되면 손절 라인을 2만 2천 원으로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좀 볼 수는 있어서 저는 한스바이오메드라고 하는 기업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좀 살아남는 섹터가 어디일까 고민을 해 보셨는데 그래도 미용 쪽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바운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한스바이오메드의 셀르디엠 스킨 부스터도 인기는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타이트하게 손절은 22,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3만 원 돌파 시에는 4만 원의 가격대도 가능하다. 3만 원, 35,000원, 4만 원 이렇게 좀 그렇죠. 단계별로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도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선이 22,000원이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은 기업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마지막으로 오늘 네. 시장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흔들어요, 시장이. 하루하루 급변하고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속이 좀 좋지 않고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 증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오늘 금요일 증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왜 빠지는지 이유가 모를 때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 오늘처럼 지수의 조정이 나왔는데 그 지수의 조정의 어떤 타겟이 최근 우리가 좋아했었던 기술주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수요에 대한 부담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라면 그게 더 오히려 경우의 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처럼 아무리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왜 빠지는지 이유를 모를 땐 그냥 수급의 영향 때문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게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도 저는 멘탈 관리하기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지수가 이렇게 빠짐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기 마감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일상적인 차익 매도 물량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럼 이 물량 언제 다시 사죠?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첫 거래부터 다시 사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 또한 잊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연합뉴스 경제TV 보시면서 다음 주 정말 7월 첫째 주에 외국인들이 다시 사주는지 기관들이 또다시 반도체를 사주는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비중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